한국은행이 어제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한 1.5까지 떨어질 것이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말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시위에 가다 보니까 동네 상가가 거의 한 절반 정도로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시위하러 가서 오뎅과 옥수수, 떡볶이도 절반밖에 안 팔린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하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의 김대종입니다. 이렇게 좀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25% 고관세를 부여했다가 한 달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가 정말 치열하게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고,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 미친 사람처럼 폭탄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개인이 사업가 출신이고, 개인 재산이 2조가 넘고 골프장이 12개가 넘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잘 살게 하겠다는 그 전략입니다.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진짜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탄핵 정국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저는 아마 4월 18일 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이제 은퇴를 하기 때문에 아마 한 3월경에는 이제 결론을 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빠르게 2월에도 결론을 낼 것 같이 하고 있는데 서로 치열하게 지금 삿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좀 가급적이면 천천히 하려고 하고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지금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서로 본인의 재판은 좀 늦추고 상대편의 재판은 빨리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법과 원칙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일단 정치가 안정돼야지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은행이 어제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한 1.5까지 떨어질 것이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말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시위에 가다 보니까 동네 상가가 거의 한 절반 정도로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포장마차에서 오뎅하고 옥수수를 가끔 먹는데요.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사람들이 시위하러 가서 오뎅과 옥수수, 떡볶이도 절반밖에 안 팔린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하다. 빨리 정치가 안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치가 안정돼야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안정이 됩니다. 지금 정치가 혼란스럽다 보니 외국인들이 매년 우리나라에 한 1,500만 명 정도 방문하거든요.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말마다 시위가 이어지고 전국이 혼란스럽다 보니 영국과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한 방문 경고를 내렸습니다. 한국에 이제 관광 오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와서 먹고 자고 관광을 해야만 내수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편한데 이렇게 전국이 혼란스럽다 보니 어렵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에 갔더니 외국인들이 1년에 오는 사람이 한 3,500만 명 정도가 된대요.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관광으로 먹고 삽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 제발 오지 마라고 얘기하더라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데가 바로 일본이다. 굉장히 친절하고 밥값도 600엔입니다. 6,000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일본에다가 공 더 한 개 더 하면 됩니다. 우리가 1,000원이 900엔 정도, 950엔 정도이기 때문에 요점은 한국의 밥값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소고기덮밥 이런 거 지금 한 500엔, 600엔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한국의 밥값의 절반인데다가 안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1년에 한국 사람이 한 1,500만 명 정도 일본을 방문합니다. 한국 사람들 3명 중에 1명이 일본을 한 번 이상 방문할 정도다. 그래서 우리나라 빨리 정치가 안정돼서 한국의 외국인들이 1,500만 명 정도 옵니다. 근데 지금은 정치 혼란 때문에 방문을 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위험할까 이런 결론은 빨리 정치가 안정돼서 우리 한국 경제가 빨리 원래 모습대로 찾아야 되겠고 우리 대한민국은 GDP는 세계 10위, 제조업 수출의 기준은 세계 5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제는 금융은 세계 35위라서 아주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PPT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오늘의 목차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원래 성장하는 경제 성장. 원래는 2025년은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당초에 미국의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2024년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에서 4.5로 내렸습니다. 1%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025년도에는 4.5에서 3.5까지 1% 더 내려야 됩니다. 0.25%씩 해서 4번 정도 내릴 예정인데 지금 동결시켜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너무나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미국은 나프타라고 그래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관세를 서로 주고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입니다. 관세를 서로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12%고 미국은 2.5%입니다. FTA를 체결한다고 하는 것은 관세가 없애겠다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관세를 없애겠다. 양국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만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우리 관세를 받지 않습니다. 미국이. 평균 2%만 받는 거죠. 자동차 우리나라가 미국이 압도적으로 자동차 부품, 석유화, 그다음에 반도체, 배터리 5개가 미국의 주요한 수출 품목인데 관세가 아주 낮거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추가 10% 부여하고 미국의 가장 우방국인 캐나다, 멕시코에 25%를 부과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입니다. 개인 재산이 2조가 넘고 골프장이 12개 있습니다. 자녀도 한 10명 정도 됩니다. 결혼도 3번 했습니다. 엄청나게 미국 최고의 인물도 좋고 이렇게 살았죠. 나이가 이제 한 80좀 됐습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미국의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고 미국의 경제를 잘 살게 해주겠다. 그걸로 당선이 됐습니다. 미국 국민들 은행 대출 금리가 지금 8%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현재 4.5%죠. 거기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서 대출 금리를 더해집니다. 우리나라보다 은행 대출 이자가 더 비쌉니다. 한국은 현재 3.0%고 미국은 4.5%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3을 더하면 우리가 이제 대출 금리를 정해지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6%. 미국은 지금 8% 대출 금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겁니다. 우리 미국 국민 좀 잘 살게 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점은 원래 미국이 기준금리를 원래 3.5%까지 내리고 내년에 2026년에는 2.5까지 내려야 됩니다.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주식과 부동산이 반대로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상관관계예수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은행의 대출이자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자산 가치가 반대로 오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자세하게 다시 보여드릴 텐데 결론은 원래 기준금리가 많이 내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목을 이제 2025년 성장하는 경제 대전망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갑자기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전 세계 관세를 부여하게 되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게 된 겁니다. 2025년 경제 전망에 30개 트렌드를 썼습니다. 세계 경제 트렌드, 또 한국의 경제 트렌드 이런 걸 썼고 요거는 제가 이제 부자학입니다. 주식으로 통해서 1조를 벌어라. 이제 이 책이 이제 가장 큰 테마인데요.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1등 주식을 사라.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내 주식만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미국 주식의 95%를 사고 한국 주식은 5%를 사야 되는데 1등 주식만 투자하십시오. 현재 미국은 엔비디아에서 애플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바뀌고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두 개의 기업이 서로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딥시크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월 4일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주가는 고점 대비 한 23% 내렸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의 블랙칩이라고 부르는 블랙웰이라고 부릅니다. 이 엔비디아 칩 하나가 한 6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이 6천만 원짜리 칩을 한 10만 개 정도 있어야지 인공지능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 곱하기 10만 개 하면 6억, 60억, 600억, 6천억입니다. 우리가 한 6조 정도, 6조에서 한 12조 정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스타게이트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을 미국에서 종주국을 만들고 가장 크게 만들겠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500조 정도 됩니다. 일본의 손정일 회장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500조 이상을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게이트의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그 정도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블랙웰 칩을 한 10만 개에서 20만 개 정도 구매를 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겠다.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제미니, 그 다음에 메타, 그 다음에 엔비디아부터 해서. 근데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만들어낸 이번 딥시커, 양원양이라는 친구가 만들어냈죠. 이거는
5%만 있으면 된다. 한 200억도 안 되는 돈입니다. 200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똑같은 성능의 인공지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한 겁니다. 엔비디아,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든 기업이 다 폭락을 했죠. 2월 4일 미국의 오픈 AI를 만든 올트먼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카카오와 협약하고 삼성전자, 크래프톤 주요한 국내 대기업과 함께 오픈 AI 샘 올트먼이 방문을 해서 한국 기업과 협업을 하겠다. 앞으로 카카오톡에 우리가 챗 GPT를 깔게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최근에 한 20% 올랐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전쟁이 벌어졌는데 한국은 당연히 미국에 붙었습니다. 우리가 자유시장 체제이고 중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리바바, 마윈 전부 다 체포가 돼서 한 달 전 구금도 됐었죠. 그 중국의 딥시크는 시진핑이나 중국의 천안문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색을 해주지 않습니다. 결론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더 우수하다. 저는 아마 딥시크가 5%, 딥시크의 가장 우수한 점은 본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의 반도체를 납품하지 말고 중국에 주지 말라고 했는데요. 2023년 3년 전에 줬던 H800이라고 하는 저사양 반도체를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엔비디아가 2년 전에 만들었던 오래된 반도체는 중국에 수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본인들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의 역설이다. 트럼프가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옛날의 반도체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어냈다는 거고, 스푸트니크라고 얘기합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경쟁을 벌일 때 미국이 압도적으로 인공지능의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러시아의 스푸트니크가 가장 먼저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1960년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푸트니크 모멘텀이라고 부릅니다. 기술력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러시아가 인공지능을 먼저 쏘았고 이번에 중국은 5% 비용으로 이렇게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현재 양원장이는 미국에 한 번도 유학을 한 친구가 아닙니다. 직원 한 200명 정도를 모아서 저장성대, 물론 이제 중국의 인구는 14억 정도 인구가 됩니다. 한 개의 인구가 한 5천만 명,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그 저장성대 수학을 공부했던 친구고, 반도체라든지 하드웨어가 떨어지지만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술, 수학 실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다.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도 우리도 엔비디아의 최신형 반도체가 없지만 우수한 두뇌와 수학 실력만 있으면 하드웨어의 부족을 이겨낼 수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또 오르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중국이나 한국이나 우수한 인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술이라든지 반도체, 엔비디아는 한국에 주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스스로가 수학 실력으로 극복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4학년 들어가면 코딩을 가르칩니다. 초등학생도 컴퓨터 가르칩니다. 영국은 7살 입학만 하면 코딩을 가르칩니다. 원래 우리나라 인구 20만 명 태어납니다. 제가 1971년도, 제가 이제 68년생이니까 내보다 3살 후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태어났습니다. 105만 명 태어났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한 20만 명 태어납니다. 딱 인구가 80%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작은 인구로 우리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방법은 초등학교 입학만 하면 우리가 코딩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컴퓨터에 익숙하게 하고, 과거에는 영어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이 컴퓨터 언어가 중요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